안녕하세요, 태지코인입니다. 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태지코인. 네이버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를 쳐보면 뭐랄까 엄청난 정보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대출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결국은 사업자 대출도 신용대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신용을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올릴 수 있는, 또 떨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 현금 서비스하고 현금 서비스 쓰지 마시고 카드론을 2개 이상 쓰지 않도록 하시는 게 본인들의 신용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잦은 신용조회를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저희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할 거니까 신용조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 알겠어요 라고 해놓고선 마음이 급하니까 또 대출을 알아보려고 또 신용조회를 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했던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군 뭐 돈 쓰고 싶어서 쓰나? 그죠? 없으니까 쓰지. 자, 하지만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면은 현금 서비스 쓰지 말고 카드론 많이 쓰지 말고 신용조회를 함부로 많이 하지 말아라. 요게 신용대출의 기본이다. 그게 직장인 대출이건 무직자 대출이건 사업자 대출이건 뭐든 간에 그게 기본이다 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업자 대출이 안 되는데 무슨 카드라 뉴스처럼 희망고문을 하는 것처럼 여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을 써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맹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과감하게 떨쳐야지,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신용을 망치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신용조회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마음이 급해서 본인이 또 신용조회하는 것처럼, 또 옆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했던 그 희망고문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자님들이 피해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나쁜 대출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의 잦은 변동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주단대출을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대출 금액이 늘어났다. 그래서 신청을 해볼까? 내지는 신청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가 중단한다, 이렇게 뉴스에서 발표했죠. 여기서 하나의 팁. 이미 난 그렇게 대출을 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셔서 자설을 한 고객이 있었는데, 자설을 했지만 돈이 안 나왔어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의 뉴스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은행에서 자서한 것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 이거 하나 팁이죠. 그랬더니 또 언제 받겠지 몰라가지고 막 대출 규모가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0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하튼 사업자 대출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신용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 사업자님들이 피해 사례를 겪은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자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건설사업자, 부동산사업자, 유통사업자, 유한회사, 그 외에 등등등 회사가 있는데, 그 업종별로 은행에서 심사할 때 마진율 퍼센테이지를 보는 게 있어요. 물론 재무제표 뭐 이런 거 다 보긴 봅니다만, 유통이다, 그럼 마진율을 3% 4%를 본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업자 대출 중에서 임대사업자, 부동산사업자, 건설사업자들은 요즘 대출이 많이 안 됩니다. 왜? 요즘 경기가 안 좋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통일을 했다, 지금 북한 가서 건설하면 대박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업자 대출 잘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과 경기 흐름을 반영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업자 종류 중에서 어떤 사업자가 대출이 잘 될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결국은 금융기관의 대출은 보증서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대출이 많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업자님이지만 사업자 대출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분이 돈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야. 근데 내가 세입자를 빼내줘야 돼. 그러면 뭐 담보대출이겠죠. 내가 사업자야. 근데 전세를 들어가야 돼. 그럼 전세자금 대출이겠죠. 내가 사업자야. 근데 우리 자식이 학자금을 내야 돼. 그럼 학자금 대출이겠죠. 내가 사업자야.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럼 인테리어 대출이겠죠. 내가 사업자야. 자동차를 사야 돼. 그럼 자동차 담보 대출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업자는 사업자지만 돈이 필요한 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너희 태지는 뭘 잘하냐? 저희는 리테일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영업자님들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은 저희가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너희들도 뭐 신용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보증서가 발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출 유무 따지지 않냐? 지금까지 말한 거 전부 다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만 있다면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체자, 파산자,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등등등 DSR에 적용되지 않는 자 모두 다 신용카드 매출액만 있다면 저희가 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업자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간에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해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많이 쓰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신용을 조회한답시고 여기 금융기관 인터넷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신용 조회하는 거 그거 다 조회권세 방대니까 절대 조회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카드 매출을 발생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일부러 현금 매출을 받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일단이 있어요. 현금 매출을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덜 내겠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하니까 카드 매출 발생을 많이 일으키시면 되겠고,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자님들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싼 거 무슨 보증도 대출이라든지 세입명을시라든지 그거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하려고 된다고 기다리는 희망 고문을 하시다가 지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정책 50년 주택담보대출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정보를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변동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종류는 범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건설사업자, 유통업사업자, 부동산사업자 많은데 그 각각 은행에 심사할 때는 그 해당되는 종목마다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 각각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그게 잘 되냐? 그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보증서 대출인데 그리고 코로나 대책 대출인데 이미 그거 다 대출 받으신 분은 답이 없을 수가 있으니 그냥 사업자 대출을 찾아보지 마시고 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인테리어 대출 이런 것처럼 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것이 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저희 태지는 자영업자 중에서 리테일 상품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한테 물론 등등등등 이유가 있어도 다 대출은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권이었습니다.